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는 연준들의 발언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의장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선호하고 있고 연방 기준금리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5%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갈 것 같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고 연준이 원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 연준 실세 3인방 가운데 한 명이죠. 존 윌리엄스 총재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내년에도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싸우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기대하는 내년 중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윌리엄스 총재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내년에 완화되기는 하겠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를 계속 넘어설 것이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연준의 기준금리가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발언은 두 투표권자죠.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이날 발언 이후 하락폭을 더욱더 확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 간략하게 연준들의 발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중국 사태 여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C의 보도인데요. 이번에 중국 당국이 시위에 어떻게 대처할지 불확실하지만 사회 불안정의 위협이 늘어나면서 시장은 초조해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중국이 시위 상황에 따라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예상보다 빨리 걷어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 이야기도 함께 만나볼까요? 중국이 내년 2분기 이전에 엄격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이 내년 4월 이전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낼 가능성은 30%다라고 내다보네요. 최근 들어 강화된 방역 조치는 시민들의 이동성 제한과 기업 활동 억제 등 경제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말 새에는 상하이와 베이징 등 주요 도시 시위까지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독일 대형은행도 이 같은 움직임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직면한 도전을 보여줬다라고 짚어주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면 해당 정책을 고수하고자 하는 중국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조기 재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생은행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는 지나치게 빠르게 무모한 재개방은 중국의 성장에 더 나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 정책이 너무 빨리 완화되면 사망자가 급증할 위험이 있어서 지방 정부가 오히려 더 난처한 입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전국 정부가 또 관영 매체는 이번 시위 사태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CCTV에 따르면 저녁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첫 뉴스로는 몽골 대통령 국빈 방문과 그리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소식을 전했고요. 또 이번에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 확산에 대한 질문 속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위를 촉발한 우루가치 화재에 대해서도 소셜미디어상의 일부 다른 속셈이 있는 세력이 이번 화재를 현지의 방역 정책과 연결지었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브리핑에서 시위와 관련된 질문들이 이처럼 잇따라 나왔지만 외교부가 밤에 홈페이지에 올린 브리핑 질의응답에는 이 내용은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마냥 이 사태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방역당국은 각 지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독하기 위한 실무단을 파견하는 등 정부발 조용한 움직임들도 조금씩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세계 물가에 시시각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중국의 코로나 방역 관련 시위가 확산하자 국제 유가는 하락을 했고요. 또 중국 수요 둔화 전망의 철광석, 구리 등 상품 가격도 국제 거래소에서 줄줄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황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기를 시작하자마자 엄중한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이번 백지 시위로 인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에 따라서 그의 지위 확보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 우한에서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시위 때 한 번의 위기가 있었죠. 다만 그때는 전적으로 바이러스와의 싸움이었다면 이번에는 분노한 민심과 그는 마주했습니다.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을 막는 요소에는 일단 중국 국민과 시 주석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에 시 주석은 중국 코로나 퇴치 영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제로 코로나 정책 승리를 선언하기도 했었죠. 미국과 서방 국가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한 것을 보면 중국인들도 제로 코로나로 중국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제로 코로나 폐기로 정책 실패와 후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다고 바로 전환하기에는 또 대규모 확진자 수용 능력을 갖추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 출구 전략을 택했다 낭패를 봤던 홍콩처럼 의료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중국이 섣부른 정책 전환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외국 백신을 사용하기에는 또 중국 관점에서 볼 때는 국가적 자존심을 잇는 비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처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발로 고강도 방역 중단을 요구하는 연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시 주석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영국 런던과 그리고 중국 그리고 호주 멜버른 등 중국 현지 커뮤니티에서도 시위를 주도하면서 벌이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한 감염자 최소화를 서구와의 체제 경쟁 소재로 부각해온 중국이 제로 코로나의 역풍에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으로 민심의 조직적 저항에 봉착했는데요. 그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장 마감 상황 함께해 주시죠.